안녕하세요. 개차 김민겸입니다. 바로 그저께였죠. 13일은 금요일은 아니었고 13일은 수요일날 어마무시한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LPG차의 일반 승용 판매 확대, 이게 통과됐어요. 200 몇십 명 있었는데 230명 있었는데 이 중에 반대가 한 표 있었고 여야가 간만에 합의를 이룬 거죠. 대합의를 이룬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냐?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LPG라는 연료의 활용 방법이 뭐 안전관리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해가지고 활용한 사업에 뭐가 있냐. 이 중에 이제 운수 쪽에 택시, 렌터카,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관용차, 이 정도 국가공자 정도에 제한해가지고 썼던 이 LPG 연료를 이제는 일반인도 신차 구매할 때 LPG 연료를 적용한 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사업시설과 내연기관을 활용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제 환경오염, 미세먼지의 어떤 악화에도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제 LPG차에 승용을 도입을 한 거예요. 액화석유가스, LPG를 풀었으면 이렇게 씁니다.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솔린. 리퀴드가 액체인데 여기다가 전미사 파이가 붙어가지고 리퀴파이드 액화한 페트롤리움 석유입니다. 석유. 줄여서 페트롤리라고도 하는데 어쨌건 풀네임으로 페트롤리움 쓰고, 풀네임 가솔린에서 가스랑 가가지고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라 부르는 거죠. 어떤 일부에서는 LPG 하면 이제 한영인데 한영,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아재 개그 하는, 재미없는 아재 인증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LPG에는 주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으로 나뉘는데, 가정용으로는 프로판이 쓰이고, 이제 우리가 일반 승용에서 이제 만나보게 될 LPG, 차량용 LPG에는 부탄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로판, 부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중학교 화학 시간에 탄소화물을 많이 배웠습니다. 메탄은 어쨌건 포가 트림하거나 사람이 방구를 낄 때 나오는 메탄가스가 이제 주요 성분인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가스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고요. 에탄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프로판이랑 부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P는 이제 펜탄인데 5개라는 뜻이죠. 5개. 그리고 옥타, 탄소가 8개라는 뜻인데 탄소가 8개 18이죠. 18. 앞에까지는 어쨌건 다 뻘소리였어요. 뻘소리. 앞에까지는 다 뻘소리였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LPG가 승용에 도입된 게 언제부터냐? 대략 한 1960, 7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박근혜 영예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중에 우리가 하나를 꼽아보라 하면은 중화학 공업 육성이 있습니다. 중화학 공업 육성. 석유 원유를 가져와서 뭔가 정제해서 어떤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중화학 공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 육성이 필요한 어떤 가정용 난방, 산업용 연료 이런 거 써야 됩니다. 끓는 점에 따라서 불리겠다는 거죠. 이제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건 가스 형태로 나오겠죠. 이 석유가스에는 이제 프로판, 부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 한번 써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택시인 거죠. 운수용으로 쓰이는 데는 이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허용돼가지고 이제 1970년대 90년대 거쳐오면서 이제 확대 보급이 된 거죠. 그 한정적인 대상에 한해서만 이렇게 그 LPG를 쓸 수 있게 했는데, 근데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거는 뭐냐? 1000cc 미만의 경차 혹은 차량이 5년이 넘은 거. 아예 이제 신차 구매할 때부터 신차 구매는 개차인데 신차 살 때부터 아예 그냥 일반인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 신차를 LPG 모델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차를 탈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일반인이 이제 법 개정 이달 중에 이제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당장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신형 쏘나타? 뭔가 좀 수상한 거는 신형 쏘나타가 출시되는 3월이라는 시점에 3월 중순에 이게 통과됐어요. 수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쏘나타를 우리 탈 수 있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가격은 장애인용 모델이 얼마냐? 2,563만원과 3,150만원 이 사이에서 탈 수 있겠다. 그 현대차의 LPG 모델에서 이번에 보인 변화 중에 눈여겨 볼 만한 게 뭐였냐면, 기존에는 트렁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쯤에 원통형 LPG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재 공간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이번에 신형 쏘나타에서 바뀐 게 뭐냐면, 이런 도넛형 가스통, 도넛형 본배라고 부릅니다. 본배.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본배하면 본배 사파이어 떠오르겠죠. 진인데 저는 진을 별로 즐겨 먹지 않기 때문에 본배 사파이어 먹지 않지만, 다음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사람들은 이제 삼각대라고 하죠. 그 일반 승용 타고 싶은데 5년 넘은 중고차를 사고 싶지는 않고 1000cc 미만의 출력도 안 나오는 그런 모닝, 레이 타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준중형 세단에서 아반떼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된 게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을 가려다가 가지 못하던 어떤 그런 잠재 고객들의 수요를 흡수하는 게 이 아반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격은 1617부터 2028만원에 분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가성비 준대형 세단 그랜저 LPG. 이 서빌리티를 추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랜저 LPG만한 모델이 없죠. 가격은 렌터카 기준으로 2610만원에서 3345만원입니다. 근데 어쨌건 가격은 다 여기서 조금씩 오르는 오를 거예요. 왜냐면 렌터카 그동안
그 옵션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일반 승용 모델로 확대하기 위해서 편의상을 넣다 보면은 다 높아질 거예요. 그건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나머지 두 개 모델도 역시 준대형입니다. 준대형. SM7이 있고 K7이 있는 거죠. 좀 더 젊은 이미지에 그 이미지를 어필하면서 타고 싶다 하면은 SM7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가격이 장애인용 봤을 때 2,42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K7. K7도 SM7과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좀 젊어 보이는 준대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은 1,625부터 3,265만 원. 가격은 여기서 또 오른다는 걸 항상 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LPG 뭐 미세먼지 줄이는 데 도움도 되고 한 5년 이상 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나오는 어떤 유지비도 훨씬 그 휘발유보다 적을 거고 차값도 싸니까 굉장히 그 메리트 있는 그 어떤 소비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염려되는 건 뭐냐면 세금 인상, 유류세 인상 이런 게 LPG라고 피해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LPG. 그래서 LPG 가격도 오르고 차 가격도 오르면 결국에 아시겠지만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현명하게 그 소비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어쨌건 뭐 휘발유랑 또이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뭘까 극단적인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휘발유 차랑 차값이나 기름값이 똑같아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섭섭한 일이죠. 그리고 섭섭한 일 뒤에 이어지는 것도 뭐예요? 서브스크립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개차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개차 김민겸이었습니다.